응? 죄송해요. 여기 박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거 뭐 택배 회사도 아니고 이거 무슨 저는 너무 무거운 그런 약간 무거운 짐들 많잖아요. 지금도 이것도 막 그렇게 무조건 진짜 무거운 것들 맨날 했는데 그래서 여기를 저의 친구들이나 뭐 직원들 막 이렇게 들고 오면 이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엘리베이터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이걸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그 공항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공항 보면서 그거 있으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저는 이거 올리면 돼요.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예, 엄청 무거운 것들 그리고 만약에 피곤하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이거 되게 괜찮지 않아요? 오늘은 새로운 발견. 바퀴에다가 다는 건데 무서움이 되니까. 아 무서움. 무서움. 알겠어. 저는 이게 작업 공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보세요. 이거를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와. 이거 다 바퀴를 그치, 달아가지고. 그리고 다 무서움. 아, 거울. 여기서 막 연습도 하고 그래요. 아, 자동. 그래서 이거 다 움직일 수 있고. 이거 대박. 이건 또 뭐예요? 보통 막 케이블 같은 거 다 연결해서 전문도 필요하고. 네네네. 근데 저는 이거 다 움직일 수 있게 여기 파워뱅크를 연결해가지고 그럼 이거 핸드폰 하나로 이거 그냥 다 움직이게? 뭐 컴퓨터도 연결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세상에. 지금 여기가 도대체 음악하시는 헨리의 공간인지 음악 장비를 다루는 사람 공간인지를. 왜냐면 음악이랑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다 하나예요. 테크놀로지가 없으면은 네네. 음악이 없어요. 테크놀로지 없으면 이것도 못 찍잖아요. 지금 그쵸. 국장님도 우리를 먹고 제가 원하는 그런 소리들이나 뭐 그런 효과들이 있으면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근데 문제는 제가 원하는 건 너무 사람들이 약간 또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대요. 와 이것도 새로운 제가 디자인한 피아노. 아 진짜? 네. 약간 예쁜 디지털 피아노들 없어가지고 보통 피아노는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저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제가 디자인을 했어. 예를 들어서 막 노래를 하고 있으면은 막 너무 높아 너무 낮아 이렇게. 바보도 쓸 수 있게. 왜냐면 저는 바보라서. 바보가 아니라 이런 기계를 다루는 거 보면 와, 음악 천재, 언어 천재 이랬는데 진짜 기계 천재네. 음악 천재 아니에요. 절대 음악 천재 아니고 음악 천재 너무 많고. 근데 이쪽으로는 저는 좀 자신 있어요. 테크노마트. 헨리마트. 헨리의 애기들은 다 어디 있어요? 애기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할 텐데. 헨리가 가장 아끼는 애기들이 있잖아요. 잠깐만. 무슨 애기들 무서워? 저 아기들? 아기들 구경 한번 해줘야지. 근데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어. 우리 국장님들한테. 국장님들, 국장님들은 처음이시죠. 처음이죠. 네, 여기 저의 애기들. 많이 자기들. 근데 다들 약간 좀 서운해요. 왜요? 제가 약간 요즘 이렇게 케어를 많이 못 해가지고 그래서 늙었잖아요. 이거 보세요, 늙었어요. 흰머리가. 얘들은 조금 많이 좀
아, 애들. 얘들은 되게 그래서 엄청 집이 있구나 이렇게. 엄청 오래된 친구들이요. 막 바이올린도 엄청 오래된. 얼마나 된 거예요? 막 몇천, 막 1700년 막 이런. 아, 그럼 얘는 언제 사용해요? 아, 녹음할 때. 녹음할 때. 녹음할 때만. 얘는 프랑스 거. 얘도 얘도 파리에서 샀어요. 제가 약간 어디 가면은 취미가 거기 가서 그 악기 어떤 것들 있는지 그럼 진짜 괜찮은 것들 있으면은 제가 이게 다 달라요? 완전 달라요. 연주하는 들어보실래요? 사람이 같아도. 네. 금방 올게요. 여기 계세요. 네네네. 뭐 여기 만지지 마세요. 알겠어요. PD 씨. 제대로 들어야 되니까. 얘도 다른. 완전히 달라요 소리가. 이렇게만 해도 이게 깊이감 다른 거. 네네네네. 네네. 와, 진짜 다르네. 되게 달라요. 사실 얘가 제일 오래됐어요. 얘는 제일 약간 목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그런 노래들 막 연습. 근데 얘는 얇아요. 그 낮은 음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와, 또 이렇게 보여주니까 진짜 다르다. 얘는 제일 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얘를 제일 많이 막 여기저기 막 길거리에서 제가 버스킹 많이 하니까 네네네. 그냥 소리가 커야 될 때. 얘는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막 이게 소리가 근데 얘들은 약간 예쁜 소리들이에요. 그리고 얘들 이렇게 내려올 때 나무가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노하우인데 저는 이런 거 붙였어요. 이거 쿠팡에서 사가지고 붙였어요. 붙여도 괜찮나요? 이렇게? 이 비싼 거를 네, 뭐 그 나무가 상하는 것보다. 상한 것보다 이게 얘는 그냥 기타도 기타는 제가 욕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기타리스트 아닌데 그래도 기타도 치잖아. 이렇게 좋은 아니야. 저는 더 치는 좀 그냥 취미 정도. 예,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기타를 못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막상 여기 오면 이렇게 좋아요. 저 이렇게 만지는 걸 좋아해요. 네. 여기 베이스 하나 있는데 베이스? 베이스? 할 줄 알아요? 진짜요? 제가 한 번만 해봐. 오 튜닝. 오. 약간 제가 하는 룹 스테이션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막 소리도 하나 알죠. 근데 한 부분이 이게 베이스 기타가 필요해서 제가 이걸 산 거예요. 근데 할 줄 몰라요, 저는. 이거 뭐 제대로 해보겠다고 지금. 절대 문감이요? 아, 그건 아닌데 대충. 아, 그럼 대충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대략적으로 대충 하는 거예요? 아예. 국장님들 앞에서 지금 대충 하시는 거예요? 장난. 오. 이런 스타일 알아요. 튜닝만 하는 스타일. 그냥 이렇게 하면은 계속 튜닝하는. 나도 이거 많이 썼어요. 기타를 못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기타 연주 좀 해봐. 뭐 이렇게 그럼 약간 이렇게 하면은 그럼 되게 잘 치는 것처럼 보여. 오, 저 잘하셨는데? 원래 밴드 하셨어요? 완전히. 오케이. 장난. 예터서 그 아까 룹 스테이션 말씀하셨잖아요. 무대 방식인데 이 소리를 녹음해서
그 다음에 이 소리 위에서 그러면 계속 그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게 룹 스테이션인데 예를 들어서 막 이 소리를 이제 녹음해요. 그럼 다리라리라리라리 계속 녹음 나오겠죠? 테크놀로지로. 그러면 막 여기서 계속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First things first time I say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음악이 있고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 베이스랑 또 다른 악기들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이거를 녹음하고 어떻게 사람들 들려줘야 되는 이런 노하우가 이렇게 아시는 분들 많이 없어서 예, 저는 사실 음악은 잘 못해요. 뭐 연주 이런 거 잘 못해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어떻게 연주를 하고 어떻게 그거를 소리를 받고 어떻게 막 만들어야 되는지 이거는 저는 대부분 저의 시간을 이걸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빌리버나 이런 것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네요. 옛날에 이걸 엄청 연구를 했어요. 아 여기 보면 미친 사람처럼 옛날 기계로 어떻게 해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그랬는데 종류마다 다 샀어요. 막 여기도 다 샀어요. 다 하고 다 만들고 이것도 얘랑도 또 종류가 다르고 했는데 결국엔 디지털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요즘엔 제가 그냥 컴퓨터로 그래서 거기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아직도 밟고 있는 사람은 아마 되게 그걸 리스펙트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너를 만나러 가는 아침 어떻게 좋을까 멀리 걸러. 근데 저는 이렇게 연주를 잘 못해서 연주를 왜 못해? 갑자기 왜 이렇게 겸손해지신 거예요? 진짜 진지한 그런 뮤지션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저 바이올린도 잘 못해요. 이게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해요. 신식. 그리고 저 요즘 연습도 안 하고 이게 잘 안 돼요. 연습을 안 한다는 건 도대체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주에 무대가 있어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 노래를 위해서 연습을 해요. 근데 이 옛날 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배웠을 때 피아노 배웠을 때 맨날 막 죄송해요. 이거 계속 이렇게 바뀌어서 근데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막 맨날 연습해서 막 이게 잘 안 돼요.
미리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올린도 마찬가지고 라라라 하면은 라가 아니고 약간 이게 나사가 빠져 있어요. 좀. 이렇게 생각하면 공연할 돼요.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도 잘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험이 있으면은 그 전날 다 외워요. 진짜 천재처럼 외워요. 그는 진짜 그때만 약간 기억하고 그다음에 바로 까먹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저 막 많이 막 시켜요. 막 이 노래 해 막 이렇게 하면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저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그럼 우리 국장님한테 보여줄 거 뭐 준비한 건 혹시 있나요? 그거 다 할 수 있죠? 한 소절만 5초만 하면은 저는 되게 잘해요. 아니면 튜닝만 하는 거. 국장님들 앞에서 지금 대충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악기가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근데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악기들은 뭐 50개씩 있죠. 근데 50개나 있어? 아니야, 그게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해요. 할 수 있죠. 근데 얘는 비올라인 거예요. 얘가? 비올라가 조금 더 커요. 근데 저도 더 낮잖아요. 약간 첼로. 그래서 그럼 이렇게 따지면 저는 비올라까지 또 되는 거잖아요. 2개. 그럼 얘도 되면은 얘는 뉴욕에서 샀어요. 그럼 너무 지저분한데 다다 여기 진짜 대박이야. 얘 진짜 예뻐요. 와, 이쁘다. 맞죠? 첼로인 거죠? 네. 첼로까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잘하지 않지만 저는 그것도 잘해요. 약간 잘하는 척. 네. 이것도 이렇게 이거 올리면 멋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뭔가 있어 보이죠? 잘하는 그 잘하는 가방을 척 치우면 있어 보이는 있어 거. 보일 것 같다. 그 가방을 치우면. 우와, 봤어요? 야, 이거 욕 나올 괜찮죠? 뭐 유튜브라서 뭐. 근데 50개를 진짜 연주할 수 있다는 건 되게 놀랍다. 연주 말고 소리 낼 수 있다는 거죠. 소리를. 그러니까 소리는 아무나 낼 수 없잖아. 예를 들어 추천하는 거는 어떤 막 부모님들도 국장님들 중에 부모님들도 계실 거잖아요. 애기들이 있으면은 무조건 전문적인 하나 바이올린이나 발레나 뭐 무용이나 피아노 뭐 야구다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스킬 하나 이렇게 배우는 게 어릴 때부터 그 스킬만 배우는 거 아니고 그 방식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이 방식을 배워가지고 물론 뭐 힘든 것도 많았지만 근데 좋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전 매일매일 5시간씩 바이올린 연습을 했어요. 그럼 뭔가 잘 하고 싶으면은 저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 방식을 배우게 됐고 바이올린 연습할 때 여기 악보가 있으면은 여기가 문제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해요. 여기 걸려요. 그 다시 여기로 걸려. 근데 선생님 통해서 여기는 필요 없고 여기만 연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집중해서 그 다음엔 얘를 여기까지 하고 여기 넘어가요. 근데 그 끝 아니고 그럼 여기부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곡. 그 다음엔 어떤 공연할 때 곡 하나만 하지 않잖아요. 3개씩 이어서 문제 있어도 그냥 이어서 계속. 그럼 저는 이런 방식들 배운 거죠. 그래서 무용도 그렇고 막 이런 전문적인 것들 하나만 배우면 이런 노하우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텐데 무언가에 노력을 하다가 항상 막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네. 그 부분이 딱 생기면 사실은 거기서 멈추거나 아니면 거기를 띄워놓고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막혔을 때도 약간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운동? 네. 무조건 문제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이랑 또 싸울 거고 힘든 것도 있을 텐데 힘든 것들 이렇게 느끼면 이렇게 약간 스태미나가 생겨요. 저는 제일 어려운 이 인간 이게 관계는 막 제일 어렵지. 뭐 진짜 안 맞는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버텼어요. 그럼 다른 회사 가도 이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게 생겨요. 저는 이제 어떤 어려움을 와도 그냥
방법을 찾자. 방법 없으면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저는 그냥 이거는 아니니 다른 방식을 찾죠. 네. 연주할 때는 어땠어요? 옛날에 6살 때 바이올린을 배웠죠. 네. 그리고 피아노를 7살. 7살 때 배우고 바이올린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다는 얘기를 어느 방송에서 봤었는데 맞아. 그때 사실 하기 싫었어요. 음. 너무 하기 싫었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아예 보냈어요. 그 선생님 집으로. 그래서 일어나면 거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6시간 있다가 오는 거였어요, 집. 그거 너무 싫어했어요. 저 바이올린 한번 부셔준 적 있어요. 네, 너무 싫어서. 근데 그 연습 때문에 그 싫어했던 근데 억지로 해가지고 그때 덕분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더 고생했으면은 나 지금 그럼 더 좋았겠다. 오늘 약간 내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지금 약간 비워 있지만. 근데 그 어린 나이에 6살 때부터 매일 가서 6시간 동안 바이올린을 키면 정말 하기 싫었을 텐데 언제부터 바이올린이 좋아졌어요? 11살 때. 저 기억해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진짜 싫어했는데 11살 때 제가 첫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때 연주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완전 이 박수 인생에서 첫 박수였어요. 그때 아마. 근데 좋은데 이렇게 느꼈어요. 그 다음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연습을 하기 싫었어요. 근데 연습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막 그때부터 무대를 좋아하게 됐어요. 관심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춘기가 왔어? 연주를 진짜 잘했어요. 그때 기억나는데 디라라리라리 그럼 사람들이 다 막 와 이랬어요. 그 고등학교 때. 근데 끝나자마자 다른 친구가 올라가가지고 두두두두두두두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춤을 춘 거야. 막 미쳤어요. 막 소리 나오고 그랬어요. 제가 할 때 다 조용했어요. 그냥 부모님들만 좋아했고 이 춤출 때 저희 주변 여자 친구들 다 막 얘 너무 좋아 막 그래서 그때 바이올린 필요 없다. 그래서 그때 완전 저의 방향을 완전 바뀌었어요. 아 진짜? 나 인기 많으려면은 춤을 춰야 돼. 춤이랑 노래도 배웠고 어느 정도 인기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때 그 학교에 한국 친구들 많았어요. 그때 막 버즈 선배님이랑 막 미안합니다 이런 것들 되게 계속 불렀어요. 그때 이제 한국 노래도 막 배우게 됐어요. 네. 친구들한테? 네, 그래서 이렇게 인기 많으려고. 다 인기를 위해서. 그 인기. 학교 안에서 무조건 1등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재능이 있으니까 SM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SM 오디션 할 때 다 보여줬어요. 네. 그때 제가 팝핑, 우리 어릴 때 다 팝핑. 브레이크 댄싱, 막 힙스핀 막 이런 거 아니면 팝핑이었어요. 이런 거 웨이브하고 막 이랬어요. 지금은 얘기 안 하죠. 나는 오디션을 위해서 준비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맞아, 배웠던 춤과 노래가 진짜. 저희 그때 인기 많았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하지? 진짜 어떻게 장난 증명하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누가 증명해?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어. 저 믿어요. 진짜. 그리고 그럼 SM은 딱 되고 나서 캐나다에 있는 대학을 가지 않고 한국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고생길이었을 텐데 연습생 시절이니까. 그때는 좀 다른 고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거의 첫 해외 가는 거예요. 그치. 친구 다 버리고 가족들도 두고 혼자 와야 돼. 혼자 왔고 그때 한국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그래서 문화도 배웠어야 됐고 언어도 배웠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는 다른 고생이었죠. 와서 그래도 이름이 헨리 이럴 때까지가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나? 근데 이거를 깊게 들어가면은 그치, 한정 우리 심플하게. 국장님들은 아마 잠 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제가 망했어요. 완전 초망했어요. 왜?
아, 얘기도 안 하고 싶어요. 어떡해, 이거? 던지고. 지금 PDC에서 처음 선보이는 거네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없었어요. 소름 끼치는데 음악이?